반가.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법 시험 대비 기출 해설 강의입니다. 19회 36번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은 4가지가 있죠.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고요. 토지의 경우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관한 사항에서 매도인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거용 건물의 용도 지역지구 구역은 토지용계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입니다. 토지용계 확인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X네요. 건저당인 경우는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됩니다. 현재 피담보 채무액이 얼마인지는 설명할 필요 없고요. 다만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잘못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는 배상해야 됩니다.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됩니다. 5번 지문 주거용 건축물에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 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합니다. 확인설명서에 보면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 세부 확인사항이 있는데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해서 기재를 하는 거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서 기재하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이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재 피담보 채무액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고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된다. 다만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잘못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7번입니다. 외국인 특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 특례, 특별히 외국인들에게만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 27번에 군문자야, 우리 이렇게 기억을 했죠. 군문자야. 4군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은 허가받아는 말이 없죠. 군문자야입니다.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문자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군문자야 4군데에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받아야 되는 구역지역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특례, 외국인만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죠. 우리 프린트 27번에 있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군문자야 4군데에서 허가받아야 된다. 자, 다음은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틀린 것입니다. 1번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강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강화가 아니라 완화죠. 완화. 행위제한이 강화되면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면 땅값이 내려가겠죠. 행위제한이 강화되면. 따라서 행위제한이 강화가 아니라 완화입니다. 완화. 강화라고 해서 X입니다. 이게 옛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국토부 장관이 일정 지역에 허가구역을 지정한 경우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을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면적의 2배로 정했다면 주거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면적은 360제곱미터다. 예.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이 18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거든요. 2배로 정했으면 360제곱미터가 맞죠?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은 앞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 예고는 되어 있는데 입법 예고된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공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18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되는데 그 2배로 정했다면 360제곱미터가 되겠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2번에 보면 있습니다. 32번에 정리를 해놨는데 32번에 주거지역 180인데 앞으로 60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바뀔 내용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강의를 듣는다면 바뀐 내용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1개월.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1개월이 5번 나옵니다. 1개월이 5번 나오는데요.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5번에 보면은 4번부터 8번이 있는데 4번에 토지거래 허가 이의신청 1개월 이내에, 5번에 매수 청구 1개월 이내에, 6번 선매협의 완료 1개월 이내에, 7번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에, 8번에 선매자 지정 통지도 1개월 이내입니다. 근데 30일은 우리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잖아요.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 지정 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200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럼 주거지역이 18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된다고 했죠? 분필을 해가지고 1의 1번지 100제곱미터, 1의 2번지 100제곱미터 이렇게 분필을 해도 최초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5번 토지거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고요. 협의가 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인 경우만 그렇죠. 개인인 경우에도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거나 또는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 이런 경우는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라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